2015년 5월 전세계 복싱 팬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대결이자 복싱에 관심 없던 이들조차도 지켜보게 했던 일명 세계의 복싱 대결이 펼쳐졌었는데요. 그 대결은 바로 당시 5체급을 석권한 챔피언이자 47전 47승 무패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복싱 최초로 8체급 석권에 성공한 복서 매니 파키아오의 경기입니다. 이 둘의 대결은 복싱 역사에 여러 의미로 길이 남은 대결이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만큼 수많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지만 반대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려준 대결이자 세계의 졸전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대결인데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세계의 대결이었지만 결국은 세계의 졸전이라고 평가받았던 메이웨더 대 파키아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복싱 대결은 그 성사 과정부터 남달랐는데요. 이 두 선수의 대결을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으로부터 무려 6년 전인 2009년입니다. 2007년 복싱 최초로 6체급을 석권한 골든보이 오스커 델라호야, 그리고 WBC 웰터급 타이틀전인 미키 해튼과의 대결을 마지막으로 39전 전승 기록을 세운 메이웨더는 잠정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년 뒤인 2009년 메이웨더는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메이웨더가 링을 떠났던 사이에 파키아오는 메이웨더가 상대했던 호야와 해튼을 상대로 일반적인 경기를 펼치며 승리를 차지했고, 이후 WBO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미구엘 코토까지 TKO로 잡아내며 복싱 최초로 1급 체급을 석거나 파운드 4파운드 랭킹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파운드 4파운드 랭킹이란 선수들의 체급이 똑같다고 가정하고 모든 체급을 통틀어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파키아오 이전 파운드 4파운드 랭킹 1위이자 은퇴 번복 이후에도 전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와의 대결을 원했는데요. 여기에 파키아오도 코토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모든 이들이 메이웨더가 나보다 더 크고 강하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의 힘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며 세기의 대결을 공론화시켰고, 팬들은 파키아오의 이런 발언에 더더욱 세기의 대결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게 됩니다. 팬들이 더욱이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대결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현역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것도 있지만 두 선수의 복싱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죠. 파키아오는 뛰어난 체력과 풋워크를 기반으로 강력한 펀치를 던지는 인파이터,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창이었고, 반면 메이웨더는 빠른 스피드와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테크닉을 기반으로 뛰어난 방어술과 이기는 복싱을 보여주는 아웃복서,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방패였죠. 그리고 이런 팬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2009년 12월 AP통신, ESPN 등 여러 매체에서 파키아오와 메이웨더가 2010년 3월 13일에 대결을 펼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세계의 대결이 개최될까 싶었지만 역시나 문제가 생깁니다. 파키아오의 프로모터 밥 에럼은 내년 3월 13일로 예정됐던 두 선수의 대결이 혈액 검사 문제 때문에 열리지 않게 됐다라고 발표합니다. 메이웨더 측은 대결을 앞두고 올림픽 스타일의 혈액 도핑 테스트를 경기 전 어느 때라도 받을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파키아오 측에서 거절한 것이죠. 파키아오가 이를 거절한 이유는 경기 전 혈액 검사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프로 복서는 경기 후 소변 도핑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파키아오는 이 같은 메이웨더의 요구를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렇게 협상이 바로 엎어지나 싶었지만 며칠 뒤 파키아오 측에서 혈액 검사를 받겠다, 단 경기 전 30일 이내에 행하는 혈액 채취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혈액 검사에 대한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경기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양측이었기에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끝끝내 도핑 테스트 방식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고 결국 세계의 복싱 대결 1차 합의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팬들은 희망 고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 메이웨더와 파키아오는 각각 쉐인 모슬리, 조슈아 클러티와 대결을 펼쳐 승리를 가져갔죠. 그리고 당시 필리핀 하원 의원이 되며 은퇴를 고려하고 있던 파키아오는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 모를 경기를 메이웨더와 붙기를 원했고 혈액 도핑 테스트를 받는 것까지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세계의 대결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이웨더는 지금 당장 복싱 경기를 할 생각은 별로 없다, 난 가족과 휴가를 즐기고 있다라며 대결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결국 이렇게 세계의 복싱 대결 2차 합의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합의가 무산되자 파키아오는 메이웨더 대신 자신보다 11cm나 키가 큰 안토니오 마가리토와 WBC 슈퍼 웰터급 타이틀 매치를 가지며 전례 없는 8체급 석권이라는 큰 도전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역시나 파키아오의 승리였습니다. 파키아오는 8체급 석권과 함께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나갔고 드디어 메이웨더도 16개월 만에 링에 복귀해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됩니다. 복귀와 함께 메이웨더의 프로모터인 호야는 발빠르게 파키아오와의 세계의 대결을 추진했고 다음 해인 2012년 5월 5일이 예정일로 정해졌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때 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메이웨더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3개월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메이웨더는 수감 연기 신청까지 하며 파키아오와의 대결을 원했는데요. 이번에는 파키아오가 세상이 원하는 대결이고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1억 달러의 대전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5월 경기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대결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세계의 복싱 대결 3차 합의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계의 복싱 대결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2년 뒤인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여전히 메이웨더는 47전 47승, 패배를 모르는 무패 복소였고 파키아오는 두 번의 패배로 휘청하긴 했지만 다시금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새 메이웨더는 38살, 파키아오는 36살로 당장 은퇴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기에 이들은 은퇴 전 지금껏 미루고 미뤘던 세계의 대결을 성사하기를 원했던 거죠. 메이웨더는 2억 5천만 달러의 대전료를 걸고 2015년 5월 파키아오에게 대결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분명히 어느 때보다 세계의 대결이 현실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역시나 또 한 번 세계의 대결은 무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대결을 제안했던 메이웨더가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거죠. 그러던 중 메이웨더와 파키아오는 우연히 한 NBA 경기를 함께 관람하게 됩니다. 세계의 대결에 대해 논의 중이었기에 이둘의 만남은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1호부터 한 달 뒤, 짜잔! 드디어 마침내 6년 만에 2015년 5월 2일 세계의 복싱 대결이 열린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6년째 이어져온 누가 현역 최고의 복싱 선수인가를 판가름할 세계의 대결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였을까요? 수많은 수식어가 붙고 수많은 기록이 세워진 이 대결은 생각보다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메이웨더는 여느 때와 같이 수비 중심의 경기를 펼치며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체력과 주먹을 고르게 분배하며 승리를 위한 유효타에 집중했죠. 반면 파키아오도 평소와 같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기는 했지만 4라운드에서 메이웨더를 몰아쳤던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KO는 물론 다운조차도 없이 12라운드를 다 채우며 끝나게 되죠. 애초에 메이웨더가 수비적이고 지루한 복싱을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 메이웨더의 수비 복싱을 파키아오가 공략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경기는 생각보다 더 재미없게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경기 결과 역시 유효타를 비롯한 전체 펀치수, 적중률 등 모든 지표에서 메이웨더가 파키아오보다 앞섰기에 3대0 일방적인 스코어로 메이웨더의 판정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다운이 나오지 않고 판정으로 갔다고 해서 다 재미없는 경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 경기가 성사되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팬들이 기대했던 세계의 복싱 대결 치고는 너무 시시하게 끝났다는 게 문제였죠. 팬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채점에 유리한 주먹 펜싱이 아니라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주먹을 던지는 화끈한 경기를 보고 싶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더 팬들을 실망시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건 바로 경기가 끝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파키아오는 사실 경기 한 달 전에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는 했으나 완벽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대결을 연기하려고도 고민했으나 결국 진행했다고 밝히게 되죠. 사실 사람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고 실망한 것은 물론 경기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더욱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경기에 걸린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먼저 이 대결의 대전료는 복싱 역사상 최고 금액인 2억 5천만 달러로 메이웨더와 파키아오는 이를 6대4로 배분해 각자 1,000억 원 이상을 챙겨갔습니다. 그러니 두 선수는 1초당 1억 2천만 원 정도를 벌어들인 셈이죠. 대전료에만 2천억이 넘어가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기에 주최 측은 그 이상을 벌어들이기 위해 역사상 가장 비싼 복싱 대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미 세계의 복싱 대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기에 복싱 역사상 최초로 개최량 행사 티켓을 10달러에 판매했고 본경기 입장 티켓은 최소 16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했는데 1분 만에 매진되어 버리죠. 심지어 링사이드 좌석 안표는 2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기업들로부터 받은 스폰서 금액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링에 붙은 스폰서 금액은 1320만 달러, 파키아오의 트렁크에 부착된 기업들의 스폰서 금액은 모두 225만 달러로 측정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싱 경기의 흥행 정도를 알 수 있는 페이퍼뷰 판매량인데요. 페이퍼뷰는 케이블, 위성방송 등에서 편당 구매 방식인 유료 컨텐츠를 일컫는 말로 주로 복싱, 프로레슬링, UFC 등에서 경기를 페이퍼뷰로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대결의 페이퍼뷰 금액은 미국 기준 89.95달러였고 판매량은 약 440만 건으로 복싱 역사상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어들였냐고요? 총 약 4억 달러, 최소 4,30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말 억소리 나는 복싱 경기였던 거죠. 메이웨더는 파키아오에게 승리하며 동과 무패 기록을 유지하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파키아오도 비록 경기에서는 졌지만 그 상대가 무패를 기록한 메이웨더였으며 승패와 상관없이 1000억이 넘는 돈을 벌었기에 이 경기의 실제 패자는 최고들의 경기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지켜본 이들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죠.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으며 식어가고 있었던 복싱의 인기를 다시 한번 끌어모을 수 있는 경기라고 평가받았지만 이름값에 못 미친 경기력 때문에 세계의 대결이자 동시에 졸전이라고 평가받는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대결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